영화 유랑지구에서 태양은 적색거성으로 변해가면서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때문에 지구는 너무 뜨거워져서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되어가고 지구에는 온갖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서 인류는 멸망 위기에 빠집니다. 이에 인류는 지구 곳곳에 지하도시를 건설해서 인류를 도피시키고 새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지구를 500년 동안 광속의 0.5%까지 가속한 다음에 1300년 동안 활주하고 마지막 700년 동안은 감속해서 지구를 총 2500년 동안 항해시키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바로 4.37광년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계. 이곳에서 지구는 새로운 항성 알파 센타우리를 공전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유랑지구 프로젝트예요. 유랑지구 프로젝트는 지구를 마치 하나의 초거대 우주선으로 만든다는 계획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화 유랑지구처럼 지구에다가 거대한 엔진을 달아서 가속시킨다면 지구 그 자체를 실제로 옮길 수 있을까요? 먼저 소행성처럼 작은 천체의 경우에는 실제로 가능하다고 해요. 만약에 지구에 어떤 소행성이 날라와서 충돌 직전의 상황이라고 해봐요. 영화 딥임팩트나 아마겟돈처럼요. 2001년 나사의 과학자들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원자력 엔진을 주장했어요. 로켓에 원자력 엔진을 실어서 소행성으로 보낸 다음에 이 엔진을 소행성에 고정시키고 엔진을 점화해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자, 이것처럼 어떤 천체에다가 엔진을 달아서 궤도를 수정하는 것은 단순 공상과학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간의 기술로 실현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소행성 정도의 궤도를 바꾸는 건 어떻게 가능할지는 몰라요. 문제는 지구를 옮기기에는 지구가 너무 크고 또 무겁다는 거죠. 우리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 베누하고 지구의 질량을 비교해보면요, 우리 지구가 베누보다 8천억 배 이상이나 무거워요. 이렇게나 무거운 지구를 움직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구를 옮기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할까? 영화 유랑지구의 설정을 보면요, 지구에 10,000개가량의 엔진을 설치했다고 하고요, 광속의 0.5%의 속도로 2500년 동안 항해해서 지구를 4.37광년 떨어진 알파 센타우리계로 보낸다는 계획이에요. 또 지구가 목성 근처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17년가량이 걸렸고요. 자,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 존 엘리엇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요, 17년 안에 지구가 목성 근처까지 이동하려면 초당 10km 정도의 델타 V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17년 동안 초당 10km의 델타 V를 얻으려면 엔진 하나에 1조 1339억 톤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죠.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정도의 힘이죠. 아폴로 계획에 쓰였던 세턴5 로켓의 1단 엔진, F1 엔진에 추력하고 비교해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F1 엔진의 경우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개발됐던 단일 노즐 액체 연료 로켓 엔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 엔진으로 유명한데도 150만 파운드의 추력 정도밖에 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F1 엔진 16억 개 이상은 있어야만 비슷한 추력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랑지구에서 필요로 하는 엔진하고 비교하면 정말 택도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 차르본바는 어떨까요? 이 차르본바의 힘을 이용해서 지구를 가속하는 데 쓴다면요, 안타깝지만 차르본바의 힘으로도 지구를 움직이기엔 역부족이에요. 차르본바 하나를 터뜨려봐야 지구 자전 에너지의 1조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수소폭탄이 도시 하나를 삭제시키고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위력이 있다고 해도 자연 그 자체가 가진 힘 앞에서는 정말 미약한 힘인 거예요. 자, 좋아요. 인류가 어찌저찌 해서 1조 1339억 톤의 힘을 가진 엔진을 설계하는데 성공했다고 쳐요.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유랑지구에서 묘사되는 엔진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가장 큰 엔진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1.8km가량 더 높은 걸로 묘사돼요. 아니, 이거 하나로도 만들 수 있겠냐고요. 단 하나 만드는 것도 될까 말까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엔진을 무려 10,000개나 더 만들어야 돼요. 이거 되겠냐고요. 이거 진짜 힘들겠죠. 자, 그래도 어찌저찌 이렇게 큰 엔진 10,000개를 만들어냈다고 쳐요. 그래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엔진의 원료로
무엇을 사용하느냐예요. 이 엔진의 원료로는 영화 유랑지구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이제 돌하고 흙을 싣고 날라서 연료로 쓰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중원소 융합이라는 원리가 슬쩍 지나가요. 아쉽게도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요. 그래도 대충 이 기술을 유추해보자면요. 아마도 유랑지구의 배경이 된 미래는 지각이 있는 무거운 원소를 이용한 핵융합 기술이 있는 듯해요. 수소, 헬륨 등등의 가벼운 원소로 핵융합을 하는 게 아니라 철, 칼슘, 알루미늄 같은 훨씬 더 무거운 것을 재료로 핵융합을 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영화 유랑지구에서 인류가 중원소 융합을 할 수 있다면 그 기술 수준 또한 상당할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 최소 몇백 년은 더 앞서 있겠죠. 짜지만 아무리 영화에서 미래 인류가 중원소 융합 기술이 있다고 한들 지구에 존재하는 중원소는 무한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나사의 엔지니어 존 엘리엇의 계산에 따르면요. 영화 유랑지구에서처럼 만 개의 엔진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지구의 지각을 계속 태운다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4.2광년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도착하는 데만 지구 질량의 약 95%를 태워야 할 거라고 주장했어요. 즉, 지구가 목적지쯤에 도착했을 때는 지구의 형체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또 글래스고 공대에 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스페이스X의 팔콘 헤비를 최대 출력으로 3천억 번 발사해야 하지만 지구 궤도를 50% 넓힐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 질량의 85%는 팔콘 헤비의 재료와 연료로 소비되고 말 겁니다. 결국 지구는 질량의 15%만 남게 되는 앙상한 모습이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에 존재하는 연료를 이용해서 지구 궤도를 변경시킨다는 건 사실 굉장히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우리 지구는 계속해서 자전하고 있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는 생각보다 정말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요. 지구는 적도 부근에서 시속 대략 1674km로 회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수많은 곳에다가 엔진을 설치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구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다 보니까 지구가 원하는 방향을 바라봤을 때만 추진기를 작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자전 타이밍을 계산해서 차례대로 엔진을 껐다가 켰다가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가 생기는 거죠. 상당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엔진을 달아서 지구 궤도를 수정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극이나 북극같이 극지방에 엔진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어요. 만약에 엔진을 극지방에 설치한다면 현재 지구의 운동 방향을 이제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추진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미국 SF 작가 스탠리 슈미트의 소설 아버지의 죄를 보면요, 이런 장면이 묘사돼요. 외계인이 남극에다가 거대 로켓 엔진을 건설해서 지구 궤도를 벗어나게 한다는 내용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해도 우리 지구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위 그리고 아래로만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화 유랑지구를 보시면은 적도 부근의 추진기를 이용해서 지구의 자전을 완전히 멈춰놓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구를 추진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네, 자전을 멈춰! 자전을 멈추면 지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자전을 멈추면 지구는 큰일 나요. 제가 예전에 지구가 만약에 자전을 멈춘다면 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멈추게 된다면 지구에는 재앙이 벌어지게 돼요. 지구의 자전은 원심력을 만들어내고 원심력은 지구의 바닷물을 적도 쪽에 몰리게 만드는데요. 이 원심력이 사라지는 순간 바닷물은 전 지구에 고르게 퍼지면서 수많은 육지가 잠기게 될 거고요. 대규모 쓰나미, 지진도 일어날 거예요. 영화 유랑지구에서 묘사하기로는 지구에 쓰나미 등등 여러 재난이 닥치면서 그 결과 인구는 35억 명으로 감소했다고 해요. 아마 이런 재난들은 지구를 멈추는 과정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이 지구를 멈추는 과정에서 인류의 절반 이상이 희생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구에 엔진을 달아서 지구를 옮긴다는 아이디어는 실행이 불가능한 걸까요? 결론을 지어보자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지구를 옮기기 위한 에너지의 양,
엔진의 크기, 엔진의 개수, 엔진 연료를 다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요. 하지만 이런 방법이라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구랑 가까운 수성이나 금성 같은 곳에서 지구에 필요한 자원을 다 캐와가지고 그걸로 엔진도 만들고 연료로도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나 문제는 그거를 또 언제 다 캐고 지구로 옮기냐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비용하고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영화 유랑지구처럼 지구를 옮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부엉이들이 영화나 소설에서 나왔던 어떤 장면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냐, 불가능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최근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부엉이들도 독감, 또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유랑지구 리뷰였습니다.